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지십니까? 다시 잠들려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벌떡 일어나십니까?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긴급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뇌 속에 치매를 일으키는 독소가 매일 밤 쌓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밤부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74 새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4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으셨던 베테랑 기사님이셨습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손님이 없는 택시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게 평생의 습관이 된 분이셨습니다. 어르신은 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은퇴만 하면 따뜻한 안방에서 원 없이 푹 잘 수 있을 거라고요. 40년 동안 고생한 내 몸에 줄 최고의 선물이 바로 편한 잠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밤 10시에 정성스레 이불을 펴고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새벽 2시나 3시쯤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집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고 왼쪽으로 돌아눕고 오른쪽으로 돌아눕고 별짓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A날 셋 다 하고 부엌으로 나가십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반 병 정도를 들이키고 나서야 겨우 취기에 몽롱하게 잠이 드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6개월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늙으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깨는 게 노인네들 특징이라던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이 술 한 잔 마시면 그나마 잠이 오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박철수 어르신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린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잠을 오게 만드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이 잠들려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연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연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 때는 밤만 되면 콸콸 쏟아지던 멜라토닌이 60세가 넘으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5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10에서 15%씩 계속 감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연료 탱크에 구멍이 난 겁니다. 밤이 되어도 뇌는 잘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가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듯이 우리 수면도 뚝뚝 끊기게 됩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몸속 수면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것만 걱정하십니다. 낮에 좀 졸리면 어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자는 고통 그 자체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일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잠이 끊어진 그 틈을 타서 우리 뇌 속에 치명적인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 뇌에서는 노폐물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뇌가 일하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노폐물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독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물질이 뇌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한 찌꺼기처럼 달라붙으면 뇌세포를 하나둘씩 죽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합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하려던 일이 뭐였는지 깜빡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서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건강한 뇌는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 독성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마치 새벽 시간에 청소차가 거리를 깨끗이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처럼 새벽에 자꾸 깨시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청소 작업이 중단됩니다. 청소차가 출동했다가 도로가 막혀서 되돌아간 겁니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뇌 속에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 어르신이 잠이 안 온다고 드셨던 그 소주 한 잔은 어떨까요? 술을 마시면 금방 잠이 오니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잠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를 마취시켜 기절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술할 때 마취하면 의식은 없지만 잠을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뇌가 청소를 하러 나올 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매일 밤 소주를 드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어든 멜라토닌을 다시 채우고 뇌 속 청소부들을 깨워서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3주 만에 소주병을 치우셨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비법입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밤잠을 망치고 있는 진짜 범인부터 정확히 잡아내겠습니다. 범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 중에 가장 억울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립선이 안 좋아서 자꾸 깹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도 꼭 참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요의가 느껴져서 깹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무릎을 치며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 들면 방광이 약해져서 깨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박 어르신께 드린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을 깨운 건 소변이 아닙니다. 범인은 목구멍에 숨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깬 건데 뇌가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다가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컥하고 막히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니 주인을 살리기 위해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합니다. 이때 심장에서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뇨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콩팥이 갑자기 일을 시작하면서 방광의 소변이 급속도로 찹니다. 결국 숨이 막혀서 뇌가 살려달라고 깨운 건데 여러분은 깨는 순간 느껴지는 요해 때문에 또 소변 때문이구나 하고 오해하시는 겁니다. 만약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아침에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다면 범인은 방광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물만 안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오히려 뇌혈관 건강만 더 나빠집니다. 갈증을 참는 게 해결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박 어르신을 괴롭힌 범인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일 아침 꼬박꼬박 드시던 약봉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약 중에 베타 차단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약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함께 차단해버립니다. 아까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연료라고 말씀드렸죠. 고혈압약이 그 연료 공급선을 꽉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걸 약물 유발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낮에 먹은 약 기운이 밤까지 남아서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혈압을 잡으려다가 잠을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드시는 약의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잠을 방해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혈압약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손쉽게 수면제를 드시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 달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10분 만에 기절하듯 잠드니까 처음에는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점심때까지 멍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제는 우리 뇌를 자연스럽게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는 것 같지만 뇌는 밤새도록 얕은 잠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깊은 잠으로 내려가질 못합니다.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가짜 잠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 사고입니다. 수면제 성분은 근육을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비몽사몽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무섭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한번 부러지면 누워서 6개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 사이에 폐렴이 오고 근육이 녹고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잠 좀 잡으려다가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진짜 범인이 자신의 목구멍과 매일 먹던 혈압약, 그리고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을 차례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깊은 잠을 자야만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다시는 잠을 소홀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를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 시내 한복판처럼 낮 동안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수만 대의 차가 도로를 달리고 공장이 돌아가고 시장이 북적입니다. 그러면 매연이 나오고 쓰레기가 쌓이겠죠?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 그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낮에는 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는 언제 치울까요? 바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입니다. 도시로 치면 한밤중에 통행 금지가 내려진 그때입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뇌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청소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해 뇌 전용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수구가 작동하는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면 꽉 들어차 있던 뇌세포들이
일제히 몸집을 줄입니다. 무려 60%나 수축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나면서 좁았던 골목길이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넓어진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고압 세척기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물살이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독소와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쓸어내려 뇌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청소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박 어르신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을 안 잔 게 아닙니다. 술 기운에 기절하듯 쪽잠을 잤습니다. 이건 뇌도시 입장에서 보면 통행 금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으니 청소차가 도로에 진입을 못한 겁니다. 수면제로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강제로 마비시킬 뿐 깊은 잠의 파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박 어르신의 뇌 도시는 매일 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잠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잠은 뇌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수구가 막힌 집에서 살 수 없듯이 청소가 안 된 뇌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해결책입니다. 박 어르신이 3주 만에 소주병을 치우고 20년 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공개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밤 침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비법입니다. 뇌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도 흥분한 뇌를 즉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귀 뒤에 있는 풍지혈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양손을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귀볼, 바로 뒤쪽에 동그란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게 만져지실 겁니다. 그 뼈 바로 아래를 더듬어 보시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십시오.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시면 정확하게 찾으신 겁니다. 혹시 아무 느낌이 없다면 조금만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반드시 뻐근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편하게 누우셔서 이 풍지혈을 양쪽 동시에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 주십시오.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뻐근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10초 누르고 5초 쉬고 이것을 5번만 반복하세요. 전부 합해서 1분이면 됩니다. 이 자리를 누르면 우리 몸에서 이완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긴장 해제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달리던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듯 쿵쾅거리던 심장이 차분해지고 곤두섰던 신경이 순식간에 느슨해집니다. 박 어르신은 이것만 해도 뒷목이 풀리면서 스르륵 눈이 감긴다고 하셨습니다. 40년 택시 운전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뒷목이 녹듯이 풀리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뇌에게 영업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우리 뇌는 참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패턴만 바꿔줘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 숨을 참고 7초를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처음에는 7초가 좀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살짝 벌리고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뱃속에 있는 공기를 전부 짜내듯이 끝까지 내뱉어 주십시오. 이 호흡의 핵심은 8초 동안 길게 내뱉는 날숨에 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켜집니다. 이 신경은 몸을 나른하게 만들고 소화를 돕고 잠을 불러오는 신경입니다. 반대로 낮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켜지는 신경은 교감 신경이라고 합니다. 478 호흡은 이 교감 신경을 끄고 부교감 신경을 켜는 아주 간단한 스위치입니다. 4초 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기. 이것을 딱 4세트만 하십시오. 2분도 안 걸립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숨 참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4초 마시고 5초 참고 6초 내뱉기로 짧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려서 3일 정도 하시더니 이거만 하다가 중간에 잠들어 버린다고 웃으셨습니다. 4세트를 다 못 채우고 잠든다는 게 이 방법의 매력입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이것은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멜라토닌 배달 예약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밤에 잠을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예약 주문을 뉘어야 밤에 배달이 오는 겁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려면 미리 주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면 호르몬도 똑같습니다. 그 예약 주문서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15분만 햇빛을 쬐십시오. 선글라스를 끼지 마십시오.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 속에 생체시계라는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이 타이머가 계산을 합니다. 지금 주인님이 기상했으니 지금부터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야겠다 하고 예약을 걸어둡니다. 아침 7시에 산책을 하시면 밤 10시에 정확히 졸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시계가 이렇게 정확합니다. 박 어르신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침에 커튼을 꽉 닫아놓고 늦잠을 주무셨던 겁니다. 예약 주문서를 안 넣었으니 밤에 배달이 안 온 거죠.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아침 식사 전에 무조건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가십니다. 흐린 날이라도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내 조명의 10배가 넘는 빛이 밖에는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15분 산책으로 수면 호르몬을 예약합니다. 둘째, 밤에 침대에 누워 풍지혈을 양쪽으로 10초씩 5번 눌러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셋째, 478 호흡법으로 뇌에게 영업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뇌 도시는 완벽한 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듭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지 딱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얼굴은 3주 전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하고 누런빛이 돌던 안색이 맑아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예전에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건네신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밥 맛이 꿀맛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해서 밥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눈 뜨면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맛있게 드시니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니 산책이 즐거워지고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 자랑하신 게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시는데 예전에는 수가 잘 안 보이고 자꾸 깜빡하셔서 연달아지기만 하셨답니다. 치매 오는 거 아니냐는 농담에 속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대방 수가 환히 보이신답니다. 세수 앞을 내다볼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머릿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걷힌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신 겁니다.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새벽에 깨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또 깼구나 하고 화를 내며 소주를 찾으셨지만 지금은 뇌가 잠깐 쉬어가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풍지혈을 꾹꾹 누르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금세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드십니다. 잠을 두려워하던 그 공포가 사라진 것, 이것이 어르신에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인 세상에서 잠은 게으름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죽어서 쉬기 위해 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우리가 잠든 그 깜깜한 밤, 뇌는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며 여러분의 뇌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 뇌는 쓰레기장이 됩니다. 이 시간을 지켜내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고 활기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이 세 가지를 떠올려 주십시오. 먼저 풍지혈을 10초만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커튼부터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 햇빛을 맞이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 세 가지가 모여 치매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되살리는 첫 번째 밤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경로당에서 또래 분들 중 가장 건강한 분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은 부디 깨지 않고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